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오늘 75일차입니다. 오늘 주일이어서 저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있다 보니까 들으면서 딴짓도 많이 하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책 조금 보기도 하고, 밥 먹고 좀 쉬고 뒹굴뒹굴 좀 하면서 오랜만에 멍도 한번 멍도 때려보고, 뭔가를 이제 계속 뭔가를 보거나 읽거나 뭔가를 강의를 듣거나 뭐 배우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비워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뇌를 좀 쉬게 하려고 좀 뒹굴뒹굴 했었고요. 오후에는 스타벅스 갔어요. 스타벅스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NFT 관련된 거, 블록체인 관련된 거, 디파이, 그리고 이제 가상 이제 화폐 중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 저는 장중혁 소장님 강의 들었고, 그리고 MKYU 내용에서 이 내용들을 웹3 관련된 NFT 관련된 내용 나온 것들 강의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NFT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 이두희 대표님,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회사 이두희 대표님이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강의 또 들으면서 그 내용들이 좀 쉽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들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요 책, 그 오늘 그 끈기 프로젝트 독서편 인증은 요 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그래서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 운영하시는 분의 책을 읽었고요. 이 책 오늘 처음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측, 이제 2030년을 예측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변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해서 예측한 대로 되면 투자 대비 큰 이익을 얻게 됨으로써 보상을 얻기 때문에 이제 뭐 통계에 대한 거, 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국 같은 경우엔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자연 감소가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총 인구가 줄지 않았던 이유는 외국인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학교라든가 아니면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그 매출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어린이집 뭐 이런 유치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통은 못 봤던,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가장 좋은 곳은 언제나 끝까지 살아남는다. 어느 분야든 수요가 줄어도 최상의 그룹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 인구가 사실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이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인데,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프라,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창업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고, 대부분 이런 이제 수요들 수도권에 있죠. 그래서 수도권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은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여기는 계속 활력을 갖춘 도시일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인구에 대한 그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2, 30년 뒤에는 이제 하락을 하겠죠.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31페이지에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심각한 위기가 온다. 그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가 위험해지니 아무런 경제 활동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이 부분도 되게 저한테는, 그쵸. 사실 막 요즘에 왜 금리 높고 그래서 부동산 아직 시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남들하고 다르게 행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남들 주식 살 땐 안 사고 안 살 때 사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남이 안 할 때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뭐 경제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일할 사람 일하고 또 상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네, 우리가 전 세계에 어쨌든 그 비즈니스들은 돌아가잖아요. 무역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은 이어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32페이지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되게 좀 새로웠는데 먼 미래가 되면 알약 하나만 삼키면 그 약이 두뇌에 직접 교육을 해서 그 순간 영어를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너무 신기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영어 콘텐츠를 저도 이렇게 막 그 공부를 하고 듣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고생스럽게 영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언제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금리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33페이지에 금리 인상이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빚이 많은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저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쁨을 준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34페이지에는 10명 중 4명이 가계 대출이 있고 1인당 주택담보 뭐 대출 평균액이 8천만 원이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 통계에 이제 오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이제 평균 8천만 원 대출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빌린 소수의 부자 대출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계당 평균 대출보다 적게 한 그런 가정들, 가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리 인상으로 금매가 나온다면 소득 수준이 낮고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살펴보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또 이거를 글로 또 전문가 시각을 읽었을 때 다시 또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46페이지에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이 아니라 누구나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지역, 모두가 선망하는 지역이 앞으로도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완벽에 가까운 도시이므로 대형 호재가 더 이상 있기가 힘들다.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 몇 개 지역들이 있죠. 이 대규모 개발, 이제 뭐 청량리라든가 창동개발이라든가 삼성동, 용산, 마곡, 요게 끝나면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이런 내용들 있고, 그리고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부에서 초반에는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또 바꿨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적고 땅이 좁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부자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이런 이제 주제로 66페이지에 보면 국내 부자들 84%가 앞으로 5년간 부동산 경기가 정체 또는 침체할 것으로 봤는데, 요때가 2019년 부자 보고서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대요. 근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고객 992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 10월부터 두 달간 설문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현재의 자산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들이 46%, 부동산은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이들이 18%, 부동산 비중 확대하고 금융자산을 줄이겠다는 이들은 13%. 그래서 부동산 자산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쪽이 59%인 셈이래요.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산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그러니까 크게 기여한 것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실제로 이분들이 현재 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투자 형태나 소득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투자가 27%, 사업소득이 20%, 근로소득이 19%, 금융자산 투자가 19%, 부모의 증여나 상속이 15%였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 계획을 잡을 때도 부동산 형태를 택한 이들이 44%로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68페이지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필자는 어떨까? 알 수 없다. 다만 금융위기가 올까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나만 투자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 금융위기가 오지도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다. 반대로 투자를 했는데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너무 행복할 것이고, 만약 금융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지난 IMF 금융위기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버티기 모드로 돌입하면 된다. 결국 시간이 문제일 뿐 가격은 회복된다. 이 투자에 있어서 사실 이분도 뭐 투자자이고 그 투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시고 자격증 굉장히 많으세요. 공인중개사, 경공매사, 법률중개사, 금융투자 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자산을 많이 이루신 거죠. 근데 그 어떤 투자에 있어서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좀 버틸 수 있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진짜 영끌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저도 제 걱정을 해야 하지만, 네,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을 한 거죠. 부자들의 시각과 또 투자자, 또 투자를 예측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제 서울의 제2의 강남이 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어제 가산북스에서 받은 이 책을 이제 저희 독서 회원들한테 보내주려고 택배 작업 포장을 했는데, 지금 사실 편의점 택배 갔다 왔더니 15일까지 택배 배송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하고 그러니까 외출을 하고 오느라 지금 아직 못 씻은 상태이고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저는 이제 씻고 쉬려고 합니다. 벌써 12시 넘었네요. 오늘 마사히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그래서 좀 쉬면서 책을 읽으면서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하고 있다고 이런 메일을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아픈 와중에도 신경 써서 메일 보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고, 음, 그리고 자기 전에 엄마 잘 자라고 메일을 보내줘서 저도 잘 쉬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고무장갑 끼는 이유는 이제 마사이로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내일도 출근하실 분들,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도 잘 쉬셨길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 마사히로 안녕. 잘 자.